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나흘째입니다. 당국은 사고 원인 규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의 브리핑을 바탕으로 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장과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우선 조금 전 국토교통부의 브리핑 보셨을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의문점이거든요. 경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미국 측 관계자가 현장 조사도 했고 방위각 시설이 이렇게 단단하지만 않았다면 인명피해 규모를 좀 줄였을 거란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우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을 이제 지적해왔고, 그다음에 이런 둔덕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제거되거나 없었으면은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예. 오늘도 보니까 이제 둔덕이나 이제 콘크리트 이 돌출 여부 이런 부분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또 한번 이게 생각을 해본 게 지금 사실은 이런 콘크리트 둔덕이나 그 높이를 우리가 설정을 할 때 보통 오버런을 한다 해도 대부분의 경우는 랜딩 기어가 나온 상태에서 오버런 한다는 걸 간주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동체 착륙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항공기 높이가 낮은 상태로 지금 오버런을 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높이가 정상적인 항공기 높이를 간주했다면 피해가 덜할 수 있거나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현재처럼 동체 착륙을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피해가 더 발생하게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원인이 되지도 않았을까 또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네, 앞서 국토부 브리핑에서 둔덕과 관련해서 선진국 사례와 규정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외국 공항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저도 전수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국토부가 이제 조사한 내용이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콘크리트로 거기 공항에도 공사를 했다 하는 그 사실만의 어떤 문제만을 우리가 확인할 게 아니고 예. 그 공항에 맞춰서 얼마나 평탄화되게 작업이 되었는가. 지금 저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활주로 끝단이 지금 가라앉아 있는데 거기를 북돋는 과정에서 콘크리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항공기가 둔덕을 치는 과정에 내려갔다가 다시 둔덕을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콘크리트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 돼 있는가, 그다음에 어느 높이로 콘크리트가 쌓여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상판 콘크리트 보강 작업이 안정성 강화 차원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국토교통부 브리핑에서 나왔는데 해외 사례들은 어떤지와 더불어서 이런 식의 보강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공항에는 좀 적합했는지 또 적절한 안전 조치였는지도 듣고 싶은데요.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안전하게 지지하는 데는 물론 이제 콘크리트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공항들은 사실은 이런 방법보다는 철제로 된 기둥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철제마저도 조금 더 위험하니까 알루미늄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에 관한 부분인지 아닌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비교는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철제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먼저 이 존재가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는 거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또 국토부 브리핑에서 이 블랙박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음성 기록 장치가 추출이 완료가 됐고 또 음성 파일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보통 이 과정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질문에서 답이 이제 명확히 안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답을 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거는 분석하는 어떤 과정도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얼만큼 우리가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분석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나온다 이걸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대답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음성 파일 전환은 오늘 중 착수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결과 나오면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비행 기록 장치가 지금 커넥터가 연결 접합부가 분실이 된 상태라서 기술적인 점검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뭐 기자 질문에도 나왔지만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다른 부품을 맞춰서 끼우면 자료를 추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과정이 좀 복잡한가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분석 전문가는 아닌데요. 뭐 예. 현장을 보니까 아직도 이제 많은 뭐 군경 요원들이 뭐 구역을 이렇게 파악하고 하는 장면이 뭐 보입니다만 그 FDR이라는 이 장비 블랙박스라는 게 그 내구성이 상당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내부적으로 분리돼서 없어졌다는 얘기는 이번에 그 이 충격에 대한 어떤 그런 이 강도가 상당했다고 우리가 또 추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FDR만 지금 없어졌긴 한데 뭐 분석을 하는 어떤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반드시 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바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미국으로도 좀 더 그 전문 기술이 있는 미국으로 보내는 것도 우리가 신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또 랜딩 기어가 내려왔는지를 조사 과정에서 살핀다고 했는데 이런 블랙박스나 비행 기록 장치를 통해서 이런 내용도 살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당연히 뭐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블랙박스 내용을 살펴보는 거고요. 예. 당연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랜딩 기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수동으로 조작하는데 드는 시간이 한 90초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도 확보되지 않을 만큼 긴박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랜딩 기어 수동 조작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조종사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교육을 받고 뭐 충분하게 그런 거 준비는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수동 조작하는 데는 뭐 90초 또는 그 이상의 시간도 분명히 소요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수동 조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가 하는 거고요. 예. 예, 그런 시간이 충분했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랜딩 기어도 그렇고 이 기장이나 부기장은 평소 시뮬레이션 훈련을 할 때 동체 착륙에 대한 훈련도 진행을 할 텐데 어떨 때 이 동체 착륙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훈련도 진행을 합니까? 물론 이제 조종사가 해마다 이제 전후반기에 나눠서 이제 시뮬레이터를 통한 모의 비행으로 그 평상시 할 수 없는 이런 다양한 비정상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도 이런 경험을 뭐 다양하게 하긴 하지만 예. 사실은 동체 착륙까지로 실제로 하는 경우 거의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전에 그 왜 설리 기장이 허드슨강에 내렸을 때 그 영화가 개봉되고 예. 뭐 전 기종에 대해서 유사한 상황을 부여하고 훈련을 한 적은 있는데 그때도 사실 동체 착륙은 아니고 저고도에서 엔진이 나갔을 때 바로 회항에서 내리는 훈련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랜딩 기어가 다 들어가고 동체 착륙을 하는 그런 훈련까지는 실시하지 않는 걸로 기억합니다. 예. 이번 사고의 기장이 복행한 뒤에 180도 선회를 하면서도 활주로 중앙에 접지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잘 모르는 저희가 들었을 때도 180도 회전 후에 중앙 정렬을 맞춘 것까지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해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은 기장이 좀 조종간을 끝까지 잘 잡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동체 착륙을 해야만 했던 그 사유를 떠나서 예.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항공기를 마지막까지 활주로에 잘 가져온 거는 뭐 저희가 사실은 어떤 조종사로서도 인정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착륙 이후에 마지막까지 조종관을 받치고 있어야만 했는가 하는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또 브리핑에서 이 관제사에 대한 질문도 오고 갔습니다. 무안공항 내 관제사는 총 7명이 근무하고 사고 당시에는 2명이 근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좀 일반적인 건가요? 아마도 관제사가 관제탑에 근무하는 최소 인원이 2명일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7명이라 하면 그분들이 이제 그 순환하면서 근무를 하실 거고요. 네. 통상 아마 최소 인원이 2명으로 근무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경력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한 분은 경력이 5년, 또 다른 한 분은 경력이 3년 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긴 경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그거를 뭐 길다 뭐 짧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관제사도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 국가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이 됐다는 전제하에 그분들이 근무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와 관련해서 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